네. 우리 민법상의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담보물권입니다. 법률적인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우선 그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해서 발생한 채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 법률적으로는 결련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물건 등에 관해서 발생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전에는 먼저 그 물건의 점유를 이전해야 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그 채권 추심이 곤란하게 되어서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유치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성질은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는데요. 먼저 사실상의 우선 변제권 부분입니다. 유치권은 유치물에 대한 경매 신청권은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매매 대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통설입니다. 유치권에는 채권 변제를 받을 때까지 점유 이전을 거부할 수 있는 이런 유치적 효력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 유치적 효력에 따라서 먼저 성립된 그 물건보다도 우선할 수 있는 그런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기능 때문에 바로 우선 변제권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법정 담보 물권인데요.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에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권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임의로 성립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법정 담보 물권이라고 불립니다. 이 점에서 당사자 간 합의로 성립하는 그 약정 담보 물권과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질권, 저당권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대차 보증금 4천만 원을 돌려받는 그런 차원에서 점포 임대인, 건물주가 거주하는 집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하는 이런 방식을 취했다라고 할 때 과연 유치권이 성립하느냐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치권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정 담보 물권이기 때문에 법이 정하는 요건인 채권하고 그 점유하는 목적물 간의 어떤 결련성 이런 거 없이 단순히 당사자 간의 어떤 합의만 가지고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사례에서는 지금 두 가지 부분에서 이제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선 점포 임대차 보증금 4천만 원을 못 돌려받았다고 그래서 그 임대인이 거주하는 다른 집 이런 부분을 점유하는 것으로 유치권을 행사를 합의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결련성 차원에서 갖고 있는 채권하고 목적물 간의 결련성 이런 부분이 없죠. 그리고 만약에 점포 임대차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고 그래서 그 점포에 대해서 해당 점포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라고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은 결련성이 없는 것으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건과의 어떤 결련성 있는 채권은 아닌 것으로 보통 판례상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점포 임대차 보증금 못 돌려받았다고 그래서 그 점포를 점유해라 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유치권이 성립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또 조금 다른 반대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볼 때 반대의 사례를 들어볼 때 점포 임대차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서 이것을 담보하기 위해 가지고 해당 점포가 아니라 그 임대인이 소유하는 다른 아파트 이런 부분에
저당권 설정하는 거 이런 것들은 서로 간의 합의만으로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런 저당권은 약정 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굳이 해당 그 보증금, 해당 임대차 보증금, 해당 점포에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해당 점포에만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 사례에서 아래 판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8년도 판결인데요. 이것은 제목이 유치권 부존재 확인 사건인데, 이 건축주에 대해서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피고로 원고가 건물주가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이 유치권을 주장하는데, 이 피고들이 주장하는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피고 건설회사의 김모 씨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고, 이것은 김모 씨와 피고 건설회사 쌍방의 상행위가 되는 거래로 인해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피고들이 주장하는 유치권은 민법에서 정한 유치권이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으로서 일정한 법정 요건 하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들 약정에 따라서 임의로 성립시킬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유치권 성립 요건 중에 하나인 피고들의 점유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은 김모 씨와 피고 건설이 부동산에 관해서 유치권을 성립시키기로 합의했다라고 하더라도 이로써 유치권이 성립했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당연히 맞는 판단이죠.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년 사례입니다. 이것은 건물 명도 사건인데요.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나가달라라고 하는, 건물을 비워달라라고 하는 명도 사건에서 피고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동산에 관해서 본인들이 점유하는 부동산에 관해서 인테리어 공사 대금 20여 원을 못 받아서 이걸 피담보 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피고가 항변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법 320조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 담보 물건이다. 그래서 법정 담보 물건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피고라는 사람들, 공사대금을 갖고 있는 피고라는 사람들은 공사대금 채권을 참가인에게 양도를 했다. 그렇다면 피고는 더 이상 공사대금 채권의 채권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사건에서 또 참가인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마 독립당사자 참가 정도로 예상되는데요. 이 공사대금 채권을 원래 공사했던,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고 하는 피고로부터 양도받은 사람인데, 이 참가인도 여기에서 어떤 유치권을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이 참가인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채권 및 유치권을 양수했고, 피고 직원인 정모 씨를 점유보조자로 해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참가인이 정당한 유치권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참가인이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받았고, 또 현재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 13세대에 대한 유치권을 최모 씨에게 양도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참가인이 피고로부터 이 공사대금 채권을 받은 것과 그 다음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10세대에 대한 13세대에 대한 유치권을 최모 씨라는 사람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양도를 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만큼은 참가인이 그렇게 가지기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관계에서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정 담보 물건이라고 하는 점에서 보자면 참가인이 결국은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채권은 아까 최모 씨라는 사람에게 양도해버렸고 이 사건 유치권만 점유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사대금을 채권을 가지고 결련성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점유할 때 유치권을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점에서 참가인 주장은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유치권은 이렇게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에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권리라는 점에서 유치권 성립에 관한 합의는 굳이 불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상으로는 유치권 성립을 위해서 채권 채무자와 그다음 유치권자 간의 점유 등 유치권 행사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오해가 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불법 점유로 인한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것에서 기인된 것으로 짐작되는 것입니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치권 성립에 관한 합의는 굳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년 판례도 그런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신축 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그 건물에 관해서 생긴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할 것이 요구될 뿐 그 건물에 관한 유치권 행사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판시했죠. 그런데 2005년도 이 합의서상에 이 사건 102호가 유치권 행사 합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정이 피고들의 102호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막을 근거는 될 수 없다. 그렇죠. 그런데 이와 달리 그 사정만으로 102호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본 원심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